우리 이제 민법이 다 그런 건데요. 본인이 주장해서 입증해야 될 거를 주장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류분 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망인은 2005년 9월 20일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B, 장녀 P, 장남 C, 차남 D가 있습니다. 망인은 1997년 4월 11일 날 자기 소유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처하고 장남, 차남에게만 유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그 장녀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매월 770만 원이고 상속 개시 시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들이 얻은 사용 이익 중에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될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그 소송 경과를 보겠습니다. 이 원심이 서울고등법원 2010년 4월 30일 판결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해야 되는 이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2009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 상속 개시 시부터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때까지 49개월간 얻은 사용이익 중에서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에 상당하는 2,367만 7,1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면요. 이게 이제 대법원 2013년 3월 14일 판결인데요. 유류분 관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반환 의무자에 의해서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서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 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류분으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 의무자들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 부동산을. 그러면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법에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그 과실을 나한테 반환해라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유류분 반환해야 될 사람들이 악의의 점유자라는 걸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한번 이제 제가 그 다음 대법원 판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97조 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고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 판결에 의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 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 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유한 사람은 선의의 점유자라고 이제 법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악의의 점유자라는 거는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류분 권리자죠. 권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했는데 입증은 못했어. 그렇더라도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겼을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소송이 제기돼서 졌으면 소제기된 때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니까 그때부터 과실을 사용한 이익이 있으면 그건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유류분에서 이기더라도 저절로 사용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의의 점유자라는 걸 입증해야만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사용이익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장녀잖아요. 장녀는 유증받은 것이 전혀 없고 또 이제 피고들만 받았잖아요. 피고들만 받았는데 이때 이제 피고들은 상속이 개시돼서 유증을 받을 때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녀는 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처하고 아들들만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는 유류분 침해한 걸 알면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자꾸 악의, 선의 이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악의는 알고 있었다는 거고 선의는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착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민법에서 악의의 점유자라는 거는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남하고 차남하고 처만 받았잖아요. 근데 장녀 하나도 못 받았잖아. 그러면 벌써 받을 때부터 침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상속 개시 시부터 이 장녀는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못해서 결국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민법이 다 그런 건데요. 본인이 주장해서 입증해야 될 거를 주장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피고들이 악의의 점유자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 그리고 주장하지 않은 원고 측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증여된 이후에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유류분 반환할 때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